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6쪽의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두 권을 쓰고 있는 테러를 진압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2015년 6년 전이죠. 11월 달에 일어난 파리 테러는 폭력과 테러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높였다. 한편 12월 달에는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자, 긴장과 갈등, 협력, 이렇게 똑같은 나라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2015년도에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명이나 재산을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프랑스가 시리아를 도와줬다. 난민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분쟁의 중심지인 시리아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약 7곳에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자살 테러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죠. 그래서 무려 127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살상을 당했던 아픈 테러의 기억이 있습니다. 위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제사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 파리 테러는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갈등,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 문제의 상황이라면 파리 협정은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즉 국제사회에서는 갈등의 양상도 있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6쪽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도 경쟁과 갈등과 협력이 존재한다. 이 단원을 배우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경쟁과 갈등, 협력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경쟁과 갈등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는 기술 개발, 지하자원 확보, 시장 개척, 즉 수출할 수 있는 나라를 개발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기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죠. 이러한 경쟁이 지나치면, 과열되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스마트폰 제조사 간의 특허 소송, 우리나라의 S사와 미국의 A사 간의 스마트폰 테두리의 디자인을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죠. 유럽연합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발생한 무역 분쟁 등등이 그것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세금이 아니라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에 붙는 세금입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낳으면서 갈등이 생성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등과 같이 주권, 그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특히
영토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족 간 갈등과 종교 차이로 인한 그런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자, 민족과 종교 차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이 테러나 전쟁으로, 아까 테러와 전쟁의 차이점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테러라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 즉 길에 가다가 또는 뭐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국가 간의 그런 갈등이 가장 큰 양상으로 비화돼서 무력으로 싸우는 걸 전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간 분쟁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적도,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한 번 적이라고 해서 영원히 사이가 나쁘고 한 번 친구라고 해서 영원히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프랑스 테러가 발생했던 2015년도 미국과 쿠바는 미국 동남쪽에 있는 길다란 섬나라입니다. 양국의 대사관을 열고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무려 88년 만에, 거의 100년 만이죠. 쿠바를 방문하면서 1961년 국교 단절 후에 이어진 적대적 관계를 우호 관계, 서로 좋아하는 그런 친구와 같은 관계로 바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쿠바는 냉전, 콜드와라 그러죠. 꼭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념과 정치 사상으로 싸우는 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이끌었던 국가입니다. 당시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핵무기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미국이 상당히 긴장했던 적이 있었죠. 미국과 쿠바의 사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상호 관계가 존재하며 핵심은 뭐냐? 그러한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관계이다.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구였다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국가 관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7쪽에 국제사회의 협력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경쟁과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공존을 위한 협력도 있습니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경쟁과 갈등만 있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겠습니까? 많은 국가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끼리 경제협력체, 그때 우리 잠깐 언급했지만 FTA라고 해서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를 철폐한다거나 협정을 맺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예방하고 환경 오염과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환경 같은 경우에는 A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바다의 물은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로 돌고 돕니다. 일본이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바다에 던진다면 그것을 마신 물고기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인간에게까지 극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바로 공동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한 나라만 해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07쪽 하단에 있는 그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모습을 알아보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의 문제로 모든 국가가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같이 노력하자라는 각국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경제 발전을 미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며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책임과 노력을 훨씬 강조하고 있다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을 병정할 때 병국의 입장입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견해차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가는 화석연료, 예를 들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죠. 의존도가 높아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부담이 큽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A나라, B나라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미묘한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에서는 2100년까지 지금부터 한 79년 남았죠.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21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러려면 화석연료가 아니라 전기차를 사용한다든가 풍력발전소를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파리협정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과 그 다음에 을국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병국 이 세 가지 나라의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1분간 시간을 줄 테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교과서에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국가 간 경쟁에 과열되면 특허 소송이나 무역 분쟁 등에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경쟁과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과 공존을 위한 바로 협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에는 뭐가 있느냐? 자, 공존을 위한 노력입니다.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국제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만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적이 되고 동지가 되어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날 많은 국가는 상호 합의를 통해 만든 국제법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도죠. 국제연합, United Nations, 나라들의 연합을 창설하여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국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저는 우간다에 사는 티나입니다. 집 근처에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우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저는 시리아에 사는 파레즈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워요. 먹을 것이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전쟁 때문이죠.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평화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니사입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성차별적인 요소, 게다가 배움의 기회까지 주지 못하는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다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제시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찾아보자. 국제연합은 21세기 시작과 함께 세계의 빈곤을 줄이자는 약속을 담은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MDGs, 복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밀레니엄, 새천년, 밀레니엄 디벨로프먼트, 개발, 밀레니엄 디벨로프먼트 골스, 골이라는 건 뭡니까? 축구할 때 골을 넣는다 그러죠? 목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밀레니엄 디벨로프먼트 골스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어디입니까? 우간다에 사는 티나에게는 깨끗한 물과 위생, 환경 등이 필요하겠죠. 여기 시리아에 사는 파레즈는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평화와 함께 그 다음에 빈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요 세 번째에 있는 아니사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성평등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천년에 다양한 goals, 목표들, 개발 목표들이 있죠. 경제성장,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입니다. 3분 내 출입문을 모두 열어. 자, 109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국가가 아니라 비정부 기구라든가 민간단체를 통한 국제협력도 활발해지죠.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 심기 활동, 우리나라도 중국과 몽골 지역의 황사를 막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나무를 심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의료봉사 활동 등 인권, 그 다음에 환경, 마지막으로 보건 등의 영역에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자,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무력, 무기의 힘,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는 얘기죠. 국제사회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공존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협력한다라는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활동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외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외교 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활동을 외교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가 상당히 다양한 외교적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쟁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활동은 대사의 교환, 외교관들이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사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각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 간 협상 등 정부 간 활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이런 딱딱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것보다는 스포츠나 문화 등 민간 차원의 그런 외교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안전보장,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 및 자본, 그 다음에 기술의 확보와 통상 증대, 이건 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제거래, 국제사회의 공동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미사일을 녹여서 만든 펜으로 공존을 쓰다. 여기 있는 펜. 미사일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뭘 뜻합니까? 어떤 액션입니까? 바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문제를 보겠습니다. 각국은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뭐를 준수합니까? 아까 나왔던 국제법을 준수한다. 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자기 나라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려는 국가의 활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외교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뭐였습니까? 외교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것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06쪽에서 109쪽까지 학습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외교와 외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력을 통한 것보다는 나라와 나라끼리도 상호 협력과 존중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106쪽에서 109쪽 국제사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